열린 방송 참여하는 지상파 한밭 FM 93.7MHz. 안녕하세요. 한밭 FM 초대석입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SOS 환경 수비대. 예, SOS 환경수비대라는 노래를 들으셨습니다. 오늘이 6월 5일이죠. 예, 6월 5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매년 6월 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환경보호 실천을 촉구하기 위해 만든 세계적인 기념일인데요. 유엔 환경계획은 올해 환경의 날 주제를 플라스틱 오염을 퇴치하기 위해 글로벌 솔루션을 요구하는 플라스틱 오염 극복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환경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정종관 환경공학 박사십니다. 먼저 초대 손님에 대해 소개 좀 드려야겠죠? 예, 정종관 단장님은 한마디로 평생 환경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를 위해 일선에서 직접 활동해온 환경맨이십니다. 현재 한국갈등관리연구원에서 한국갈등조정연구단장, 또 충남연구원 명예연구위원으로도 계신데요. 정 박사님은 아주 다채로운 활동을 하셨습니다. 예. 직접 본인이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력이라든지 아니면 저술이라든지요. 예. 네. 예. 저는 우리 충청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 보전 계획과 환경 보전 활동 이런 쪽에 활동을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한 30여 년 전에 그 시민 단체로서 그 배달 환경 연구소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당시 저도 예. 취재해서 신문에 보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시민 의식 중심으로 그런 활동을 해왔고 또 그 이후에는 충남연구원에서 지역 환경 보전 계획 수립 이런 것도 좀 했고 그래서 그 2007년 12월 달에는 뭐 아시다시피 태안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났을 때 그 지역에서 이 오염 방제 활동 또 환경 쪽에서 이제 그 환경부의 환경정책위원 이런 활동을 하면서 특히 이제 우리 그 충청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물 문제라든지 쓰레기 문제 이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런 연구와 그다음에 실천 활동 이런 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예. 그 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아는 정종관 박사님은 물론 뭐 공부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하셨지만 오히려 그런 공부나 연구 분야보다 직접 일선에서 몸소 뛰고 실천하고 환경 보전을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활동해온 그런 활동가적인 면모가
예, 훨씬 강하신 분인데요. 뭐 강의라든지 저술 활동도 좀 또 있으셨죠? 예, 예. 예. 저서에는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그 1990년대 예. 이때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환경 상황이 좀 어떤지 예, 예. 그래서 그 한국 환경 보고서 예. 예, 그것도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썼고요. 예. 또 그 환경 계획과 관련된 이론. 예.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천하고 예. 또 이행할 것인지 예. 이제 이런 부분하고 또 환경 영향 평가 방법론과 관련된 책 예. 이런 부분도 좀 쓰고 또 그다음에 서식지 생태 영향 평가 방법 요 부분은 예. 요건 번역서를 이렇게 좀 냈습니다. 예. 예, 그런 게 냈고요. 또 이제 그 우리나라의 환경 상황을 대외적으로 이렇게 소개하기 위해서 한국의 영향 평가를 소개한다. 예. 그 영향 평가와 지속 가능한 발전 그것을 외국 전문가하고 같이 책을 이렇게 좀 낸 적이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5월이든가요? 예, IAIA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 국제 영향 평가 학회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예. IAIA로부터 지역 협력상을 수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역 협력상이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그 환경 계획과 환경 영향 평가 쪽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 왔는데 특히 이제 그 개도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볼 때는 대한민국이 이제 그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된다. 특히 그 환경 영향 평가 분야에 있어서도 그 우리나라의 그 이런 영향 평가 방법론은 대한민국이 이제 그 1960년대 그 가난한 나라에서 엄청난 경제 성장을 통해서 수출도 세계 그 10위권 안으로 들어왔고 그렇죠. 또 경제 수준도 GDP로 표현되는 이 경제 수준도 세계 10위권 정도가 되기 때문에 개도국은 한국을 이런 그 모범 사례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급격한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이제 환경 문제도 많이 일으켰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환경 문제를 해결도 해가면서 참 두 마리 토끼를 뭐 다 잡은 모범 국가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노하우가 뭐 관련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그 제3세계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도 경제 발전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 환경 문제도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오염을 또 제어해야 되고 또 생태계도 보존을 해야 되겠다. 또 그 기후 위기도 잘 극복해야 되겠다. 그런 사례로 우리나라를 앞선 그 모범 사례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런 한국의 경험을 많이 좀 전수를 해달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 박사님이 한국의 경험, 노하우를 개도국에 전수하는 활동을 하셨다는 뜻인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우선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주위에는 중국이나 이제 일본처럼 이런 그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나라도 있고 또 그 주위에 또 동남아시아 특히 이제 그 아세안 10개 국가가 있죠. 뭐 베트남, 뭐 라오스, 캄보디아, 뭐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미얀마 등등 이런 나라들이 비교적 우리나라하고 그 지정학적으로도 가깝고 그렇죠. 문화적으로도 비교적 가깝고 또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너무 중국에만 집중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세계 경제 차원에서도 이런 나라에 한국의 영향력도 이렇게 좀 키우고 또 그 국제적인 그 경험도 이렇게 좀 전수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해서 이제 저는 그쪽에서 특히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게 이제 그 물 문제, 또 그다음에 그 화장실의 오폐수 처리 문제, 하수 문제, 뭐 쓰레기 처리 문제 이런데 그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이렇게 한 적도 있고, 뭐 제가 그렇게 뭐 경험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을
특히 이제 그 이외에 다른 나라들, 예. 남아시아나 뭐 중앙아시아 혹은 뭐 아프리카나 중남미 이런 쪽에도 전파해 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예.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해외에 나가서 그런 환경 관련 뭐 갈등 해소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직접 전수하는 활동을 하셨단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특히 그것은 지역에서 이제 활동이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그 나라의 중앙 정부에서도 신경을 쓰지만 예. 지역에서는 이건 이제 실제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건 실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뭐 그 돈이 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이 개도국 지원 사업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또 성과를 또 내야 되기도 하고 또 이게 또 엄청나게 또 많은 돈을 작은 지역 단위로 다 쏟아붓는 데는 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쨌든 정 박사님의 그 개도국에 대한 그 환경 보전 활동 뭐 이런 전파 이런 데에 대한 활동을 인정해서 지역 협력상을 수여했다. 뭐 이런 뜻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알기로 IAIA 국제영향평가학회 꽤 큰 국제 학술 단체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단체에서 상을 받았다는 것은 저는 의미가 꽤 크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IAIA 일반인들한테는 좀 생소한 단체인데요. 그 무엇하는 단체고 역할과 기능이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국제영향평가학회는 이제 그 환경 전문가 학회인데요. 환경. 주로 이제 그 구성원들을 보면 정부 공무원들도 있고 또 뭐 대학 교수나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원들 또 그 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엔지니어링 업체 또 그다음에 그 세계 기구들 예를 들면 뭐 세계은행이나 아시아 개발은행 또 뭐 아프리카 개발은행 또 뭐 중남미 은행 뭐 이제 이런 쪽에서도 이런 그 영향평가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문가들이 요 자발적인 조직이고요. 전 세계의 약 120개 국가에 이런 그 전문가들이 한 2,200여 명 이런 분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 지역 단위에서 이런 그 영향 평가라고 이제 하면 분야가 또 이제 굉장히 다양합니다. 환경 영향 평가뿐만 아니라 또 그 사회 영향 평가, 또 뭐 기후 영향 평가, 생태계 영향 평가, 또 뭐 경제 평가, 이제 이런 부분도 포함하고 또 요새는 이제 또 개도국의 경우에는 또 그 양성 평등이라든지 사회 그 불평등 문제를 그 인권 차원에서 다루는 이런 부분까지도 포괄해서 이렇게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향 평가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환경에 대한 영향 평가가 중요한 뭐 주제이긴 하지만 기타 그 외에도 뭐 인권 문제까지도 포괄하는 상당히 다양한 영향을 평가하는 그런 학술 단체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올해가 42차인가요? 올해 학회 주제가 영향 평가와 리더십을 통한 회복 탄력성. 그런데 올해 그 회의는 열렸습니까? 올해 이제 지난 5월달에. 그럼 지난 5월에 열렸고 거기서 수상을 하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 주제 영향 평가 리더십을 통한 회복 탄력성. 아주 간단하게 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요새 또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요. 회복 탄력성. 뭐 아시다시피 환경은 한번 파괴가 되면 복구하기가 힘들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거 파괴하지 않고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고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건가? 그것이 이제 그 화두이기도 하죠. 그렇죠. 복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파괴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그 차원에서 이런 그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세우고 영향 평가를 통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하는 것을 이제 조금 이제 좀 넓은 의미로 이렇게 해석한 것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뭐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이 어우러져서 전체적으로 이 환경 부담을 좀 줄이자.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네요. 네. 이제 다시 오늘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네.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나라 환경 상황에 대해서 한번 평가 좀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 남한만 하더라도 면적이 약 10만 평방킬로미터. 그렇죠. 여기에 5,100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뭐 그렇죠. 인구죠. 그리고 또 우리의 경제 수준은 1인당 국민 소득이 평균적으로 3만 5천 달러라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만큼 이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그 경제적인 생활 수준도 상당히 높고 또 인구도 많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숨 쉬는 공기, 먹는 물, 또 이 생활 과정에서 나오는 쓰레기 문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좀 큰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경제 수준은 이제 그 선진국과 이제 그 마찬가지라고 흔히 얘기하는 뭐 세계 10대 그 경제 강국 수준이 이제 우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환경에 대해서 부담을 주는 요인도 많다는 뜻이기도 할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그 숨 쉬는 공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통상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그 미세먼지라든지 또 뭐 황사라든지 그런 것은 사실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국제 협력이 좀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황사 같으면 이제 뭐 중국 북부라든지 몽골 이런 쪽에서 영향이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런 그 황사 시기가 아닌 일반적인 뭐 봄철이나 가을, 겨울철 이때는 또 미세먼지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이 미세먼지는 아시다시피 이제 뭐 화력 발전소라든지 또 우리가 사용하는 자동차 우리나라에서 지금 운행되고 있는 자동차 대수가 대략 한 2,400만 대 정도.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으니까 아무래도 총체적으로 요 총량적인 관점에서도 요 미세먼지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그 앞으로는 미세먼지에도 이제 종류가 또 있는데 좀 굉장히 보통 작은 미세먼지를 우리가 보통 그 초미세먼지 그 초미세먼지라고 해서 PM2.5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눈에는 물론 보이지는 않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그 자동차 배기가스라든지 또 그 멀리에 있는 뭐 화력 발전소 등등 이런 데서 이제 불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우리 내부적으로도 좀 줄여야 되겠고.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인 요인도 크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보통 이제 그 중국이나 외부의 요인이 약 그 한 35%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나머지 한 60에서 65% 정도는 우리 자체 요인이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줄여야 되겠고. 또 물 문제는 또 뭐 아시다시피 요새는 우리 그 국민들이 대부분 또 수돗물을 잘 안 드시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수돗물을 굉장히 그 좀 좋은 물로 이렇게 여겼는데 수돗물 대신에 뭐 생수라든지 먹는 샘물 이런 걸 또 많이 드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이런 것도 결국은 대부분 뭐 지하수라든지 어디 그 산속 깊은 데서 이렇게 그
채수해가지고 예. 정수해서 공급하는 문제도 또 있고 예, 예. 또 그 우리가 사용한 물이 결국 이제 하수라든지 예. 그런 것이 돼가지고 하수 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예. 강이나 호수로 흘러 들어가는데 예. 우리 그 충청권은 대표적으로 이제 뭐 대청호나 예. 또 뭐 금강 예. 이런 쪽을 그 상수원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서 예. 여기에도 그 우리 그 대청호나 금강 주변에도 우리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예. 이런 그 하수에 의한 영향을 좀 줄이자. 예. 그래서 요새는 이제 우리 정부 당국에서도 예. 하수 차집 관로라든지 예, 예. 또 뭐 하수 처리장 이런 부분을 상당히 기술적으로도 이제 많이 했고 그래서 수질 상태가 도심을 흐르는 하천도 예. 많이 깨끗해진 것이 사실입니다만 예, 그렇죠. 예. 아직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또 많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특히 대청호 같은 경우에는 홍수 때는 그래도 요 부유 쓰레기가 또 많이 떠내려옵니다.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지역 주민들과 같이 예. 옛날 같으면 뭐 그 자원봉사 개념도 있었지만 이제는 자원봉사만을 통해서 주민들께 희생과 봉사를 요구할 수는 없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사업을 이끌어 나갈 때 그 큰 돈은 아니더라도 그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꾸려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제 뭐 세계적으로 봐서도 선진국 대열에 이제 진입을 한 만큼 경제 활동이 활발하고 또 경제 활동이 활발하다는 건 필연적으로 환경에 대한 부담 요인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양면적인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여기에 잘 뭐 대기 물 뭐 등 측면에서 잘 대처해야 된다는 말씀이셨고요.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후 위기, 또 뭐 생물종 다양성의 위기 등 이제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환경 문제를 다루는 전략, 뭐 전체 아마 오늘 좀 말씀에 대해서 총괄 좀 정리하는 예.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대한민국은 그 평범한 나라가 아닙니다. 아, 예, 그렇죠. 예, 예. 그 세계 여러 나라에서부터 대한민국을 좀 본받고 싶다. 예. 우리도 대한민국처럼 잘 살고 싶다. 그리고 그 나라 국민들이 좀 보람을 느끼고 예. 삶의 행복도 이런 것을 좀 높여 보고 싶다.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 한편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예. 정작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느끼지 못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예, 예.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의 행복도는 이런 그 경제 수준이라든지 국민의 인식도 이런 거에 비해서 행복도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이제 끌어올릴 것인가. 이건 예. 이제 그 국가 전략도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예. 예. 우리가 잘 살고 경제 수준도 높아지고 예. 또 그 민주화 정도도 높고 하는 건 좋은데 예, 예. 한편에서는 이제 이런 그 사회적 불평등 문제라든지 예. 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환경이나 기후 위기 특히 이제 뭐 아시다시피 여름철 같으면 굉장히 그 무더위라든지 예. 또 이런 그 한여름에 이런 그 찌는 듯한 더위 이런 부분 때문에 예, 예. 예, 우리가 이제 뭐 에어컨도 많이 써야 되고 또 그렇죠. 전기도 많이 쓰고 예. 이런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조금 악순환적인 측면이 그렇습니다. 좀 있는데요. 예, 예. 예, 말씀 계속하십시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예. 기후 위기를 이제 어떻게 다뤄 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는 예,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모든 나라들 잘 사는 예. 나라든 뭐 못 예. 사는 나라든 같이 이것은 또 풀어나가야 할 문제죠. 예. 그러면 결국은 그 에너지 문제로 이게 귀착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예.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예. 뭐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부분도 이제 그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태양광 설치도 이제 굉장히 많이 했지만 한편에서는 과연 그 산을 깎아서 예. 이런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이 맞느냐 그렇죠. 이런 또 그 예. 논리적인 문제, 예. 녹색과 녹색의 충돌 문제 이런 문제가 좀 있었고요. 예.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원자력 발전 예. 이런 걸 또 그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또 궁극적으로 이 부분은 또 쉽지 않은 문제인데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나라의 그 원자력 수준 또 그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그 이런 그 탄소가 없는 에너지를 공급한다 하는 것은 상당한 궤도에 오르기는 했는데 아직도 이런 그 핵 폐기물을 이제 어떻게 안정적으로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직 그 명확한 답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 그리고 또 이제 뭐 대체 에너지, 뭐 클린 에너지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사실 원론적으로 따지면 모든 에너지는 일정한 정도 환경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고 뭐 인간이 에너지를 아껴 쓰는 것이 아마 가장 바람직한 대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제 활동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삶의 수준이 이제 높아지고 그러면서 점점 에너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참 이게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렇습니다. 좀 그래서 에너지 문제를 이제 지금 쭉 몇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참. 한번 총괄적으로 한번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뭐 딱 부러진 답이 명쾌하게 이렇게 나오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실제로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는 서로 좀 모순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로 생각을 할 때는 에너지도 아껴야 되고 내가 생활 속에서 그걸 잘 실천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지만 현실로 부딪혔을 때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타야 되고 또 그다음에 그 더울 때는 선풍기보다는 에어컨을 더 선호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하면 에너지도 뭐 그 훨씬 더 효율 높게 이렇게 쓴다는 것이 우리 그 경제 수준이라든지 또 인식 수준 이런 걸 감안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또 국가적으로도 이제 탄소 중립위원회에서도 바로 이제 이러한 정책 그 환경과 사회와 또 그다음에 경제 문제 이것을 같이 어우러지도록 이렇게 하는 이런 그 종합 전략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제 국가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전략이 아니겠는가. 그 차원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종관 환경공학 박사님을 모시고 환경의 날을 맞아서 여러 유익한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어떻습니까? 환경 보전 실천에 대한 다짐을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깨끗하게 잘 가꾸어서 후손에게 살기 좋은 환경을 물려줘야겠죠.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진행의 한밭 FM 대표 임도혁이었습니다. 끝으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우리 정 박사님의 애창곡 환경활동가라 그러신지 또 의외로 동요를 신청하셨습니다. 가수원길 듣겠습니다.